기초 간호 임상 실무 라니 간조 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활력정후 두 번째 시간으로 맥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박의 정의를 보면은 맥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각 부분으로 혈액이 순환될 수 있도록 동맥이 팽창되고 수축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것은 좌심실이 수축하면서 되면서 혈액이 대동맥으로 보내질 때 동맥벽이 팽창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맥박이 이 맥박으로 인해서 혈액이 신체의 각 부분으로 공급될 때 동맥에서 느껴지는 박동을 맥박이라고 하고, 이 맥박을 재무로서도 심장 상태라든지 혈관 상태, 순환 상태, 순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맥박으로만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 심장의 구조를 지금 올려놨는데, 전신 순환 상태는 보통 체순환과 폐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지고, 오른쪽에는 우심방과 우심실로 있고, 그 사이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삼천판이 문이 있어서 혈액이 들고 날지 마음대로 들고 갔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좌심방에도 좌심방과 좌심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천판이라는 판막이 존재해서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보통 폐순환은 CO2와 노폐물을 많은 것들이 정맥혈이 우심방으로와 우심실로 들어가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서 좌심방,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과 좌심실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순환하는 것을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여기에서 우심방에서 폐동맥 사이에서는 뭐가 많다? 그렇죠. 노폐물인 CO2가 높고, 그리고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한번 CO2가 버려지고 신선한 O2가 들어오기 때문에 폐정맥과 대동맥 사이에는 O2의 농도가 높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맥박은 정상 맥박이 분당 60에서 100K이고, 그리고 보통 성인에 비해서,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맥박수가 많고, 노인은 맥박의 변화가 없거나 다소 적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더 높고, 서서 측정한 경우, 앉아서 측정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오전 4시경이 가장 낮게 측정되고 오후 6시경이 높게 측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맥박을 보면은 여기서 빈맥과 서맥, 부정맥, 맥박 결손이 있는데, 빈맥은 보통 분당 100회 이상을 말하고, 그리고 서맥은 분당 60회 이하를 말하기도 하고, 부정맥은 맥박의 리듬이 빨라졌다가 그리고 늦어졌다가 하는 불규칙적인 상태를 말하고, 그리고 부정맥 진단은 보통 한 번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경과에 의해서 진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맥은 심부정맥의 가장 합병증이 뭐냐면은 심정지예요.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하게 하거나 전기쇼, 그 다음에 부정맥이 심한 경우는 페이스메이커라 하는 그런 것도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맥박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집어넣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박의 측정 부위를 보면은 요골동맥,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맥박을 측정하는 것은 손목 부위에서 측정이 하고, 그 다음에 축두동맥은 요골동맥의 측정이 어려울 때, 아니면 경동맥 같은 경우는 목의 양측 부위에서 측정할 때, 그리고 성인이 쇼크 상태일 때, 쇼크가 일어났을 때 맥박의 측정 부위를 경동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안동맥은 보통 혈압을 측정할 때 이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퇴동맥은 서해부의 중간 지점에서 측정되기도 하고, 심천맥박은 투약시라든지 투약 같은 어떤 약물, 디곡신 같은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심장약, 꼭 맥박수가 떨어뜨리는 약물 같은 걸 할 때 이런 심천맥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3세 이하 어린아이 맥박이를 잰다든지, 아니면 요골동맥에서 맥박이 부정맥이라든지 빈맥일 때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심천맥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라동맥은 혈압, 대퇴혈압을 측정할 때 우리가 보통 수라동맥을 이용하고, 그리고 족배동맥은 발의 순환 상태 사정할 때 부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골절로 인해서 석고
를 하고 했을 때 그때 그 순환 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족배동맥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이나 폐동맥, 내동맥, 대동맥 같은 경우는 맥박 쪽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맥박을 측정할 수 없는 곳은 해가지고 요골동맥, 상안동맥, 대퇴동맥, 심청맥박 하고 나서 폐동맥 나오면 답은 폐동맥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전증이 있는 경우, 수전증, 손이 떨거나 파킨슨 디지즈 있는 환자들, 파킨슨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보통 요골동맥으로 맥박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청맥박이나 경동맥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부위 방법을 보면은 보통 요골동맥은 환자의 손목 안쪽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올라가서 간호조무사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자의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 여기에도 맥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측정자의 맥박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측정하도록 하고 기록은 붉은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심청맥박은 아까 보통 누구한테 그쵸 3세 이하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약물과 복용할 때 그 다음에 심정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데 보통 좌측의 중앙 쇄골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골관이 만나는 지점인 부위에서 청진기를 가지고 그 부위에 대고 1분간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심청맥박이고요. 그 다음에 맥박 결손인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가가지고 한 사람은 심천 부위를 측정하고 한 사람은 요골동맥을 해서 동시에 측정해서 그걸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기록지에 기록할 때는 붉은색으로 A라고 표시하는데 이 A라는 것은 에피컬 펄스 해가지고 심청맥박으로 기록해 주시면 심천 부위에서 맥박을 측정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박의 증가와 감소 요인이 있는데 맥박의 증가 요인은 보통 운동이라든지 음식물 섭취했을 때 그리고 감정적인 흥분 상태라든지 공포, 열이 난다든지 심장 질환이나 갑상선 장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는 환자들 맥박이 굉장히 빈맥을 많이 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서 있는 경우라든지 연령이 적은 경우, 그 다음에 소아라든지 신생아 같은 경우 맥박수가 높죠. 그리고 교감신경 자극 그런 경우 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에서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서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감은 보통 흥분 상태라든지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라든지 이럴 때 맥박수라든지 아니면 호흡수가 증가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든지 출혈, 혈액소실 초기에 이럴 때는 맥박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급성 통증이 있을 때라든지 약물 아트로핀이라든지 에피네피린 같은 거 그런 약물을 사용할 때 맥박수가 증가하고 제가 첫 시간에 약물에서 두 번째 활력증후죠. 거기에서 몇 가지 약물을 알아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맥박수를 떨어뜨리는 약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강신제 또는 디기탈리스, 디고신이라는 약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고 또 이뇨제 역할을 해서 활력증후가 필요한 것 중에 이뇨제 할 때 그 라식스라는 약물이 있었고 그리고 호흡수를 떨어뜨리는 약물 중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이나 데메롤 같은 약물이 있었습니다. 이 아토르핀은 무슨 약물이냐면 이것도 응급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응급약으로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수술 전이라든지 기관지 분비물 억제를 해가지고 기관지경 검사하기 전에 투여하기도 하고 분비물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때 아토르핀을 사용하냐면 우리가 이제 질환을 성인에서 넘어가게 되면 안과에서 녹내장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 중에 있습니다. 이 아토르핀은 산동제를 역할하기 때문에 녹내장에서는 이 약물을 사용하면 안압이 올라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르핀은 녹내장이 있는 환자들한테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세 개를 알고 있으면 되고 에피네피린은 무슨 약이냐면 응급시에 심정지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사용하냐면 아나필락틱 쇼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부작용이나 아니면 알러지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기관지
폐쇄 같은 거 있을 때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호흡을 원활하게 시키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응급력에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이런 약물들은 다 뭐다? 맥박을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맥박의 감소 요인은 부교감신경, 아까 교감신경에 기량작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교감신경, 흥분이 할 때는 교감신경이 자극한다고 그랬어요. 흥분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부교감입니다. 그래서 흥분이 거기 뭐냐, 약간 편안함을 제공할 때는 부교감. 그렇기 때문에 미주신경이라든지, 미주신경은 뇌신경의 12신경이, 뇌신경이 12신경에 10신경에 있는 건데, 그걸 자극받게 되면 호흡이 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맥박수가 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에게서 연령이 증가된 사람이라든지 수면 중이라든지 저체온 상태일 때라든지 약물, 디기탈리사가 있었죠. 강심제 같은 약물을 사용했을 때 맥박수가 떨어지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자세로 맥박을 측정할 때 맥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로써 맥박에 대한 것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의 쪽지 같은 문제를 올렸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번 9월에 나왔던 문제로 부정맥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 뭐가 있냐면 심청맥박이죠. 아까 심청맥박은 3세 이하의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투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맥박소 부정맥일 때라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뭐로 한다? 심청맥박이라고 했습니다. 축도맥박 같은 경우는 우리 얼굴의 옆에 축도 부위에서 맥박을 칠 수 있는데, 요골동맥이 요도 잴 수 없을 때 축도동맥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축도맥박 가능하고, 상안맥박은 보통 혈압을 측정할 때, 수라동맥은 언제? 그렇죠. 저기 대퇴 혈압을 잴 때, 그 다음 족배 동맥 또는 맥박은 언제 잴 수 있냐면 부종시라든지 하지의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석고 같은 것을 환자가 하고 있을 때 순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족배 맥박을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심청맥박이네요. 그 다음에 쇼크 상태에서 요골 맥박이 잘 잡히지 않으면 어디에서 맥박을 측정해야 하나? 그렇죠. 요골 맥박이 잘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경동맥, 심장에서 가까운 경동맥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쇼크 상태에서는 경동맥이다. 수전증이 있는 사람의 맥박 측정 부위는 아까 파킨슨 같은 환자들, 손이 떨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보통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 경동맥이라든지 아니면 심청맥박을 측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맥박을 측정할 수 없는 부위는 아까 축도동맥 가능하죠. 요골동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맥박을 거기서 재고, 대동맥 가능한가요? 아니죠. 대동맥은 어디에 있어서 아까 첫 번째 거기에서 심장에서 대동맥 자심실에 있었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대동맥은 잴 수가 없는 곳이네요. 경동맥 가능하죠. 수라동맥 가능하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맥박에 대한 설명 중 OX를 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대체로 맥박수가 증가하면 호흡수도 증가한다. 그렇죠. 맥박과 호흡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환자가 쇼크 상태로 혈압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보상장애,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맥박수가 증가하면 심장을 많이 뛰어요. 그러면서 호흡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쇼크 상태일 때 혈압이 떨어질 때 맥박수와 호흡수는 증가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기탈리스 투여는 맥박수를 감소시키고, 맞죠? 아까 디기탈리스는 강심제로서 문제는 맥박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투여 전과 후에 꼭 맥박수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았네요. 그리고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은 맥박수를 증가시킨다. 아까 우리 봤었죠. 그 전장에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은 맥박수를 증가시킨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O네요. O.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맞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절되지 않은 심한 통증, 급성 통증이네요. 그래서 만성 통증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맥박수가 증가한다. 조절되지 않은 심한 통증은 맥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급성이기 때문에. 근데 만성 통증은 우리가 만성 통증의 대표적인 것을 뭐가 있을까요? 편두통 또는 골관절염 이런 것들은 대상자들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보면은 만성 통증에 의해서 맥박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통증이 굉장히 오랜 기간 되기 때문에 보통은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불편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맥박수와 호흡수가 막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통증은 부교감의 영향을 받지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맥박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리겠네요. 네. 그 다음에 신생아의 맥박 측정은 요걸 동맥으로 측정하며 우리 신생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꾸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심척맥박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부정맥에 있는 경우 심척맥박으로 측정한다. 이거는 맞는데 전반적으로 신생아 앞쪽이 틀렸기 때문에 X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고 이것은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거는 틀리네요. 네. 여기서 만성통증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네.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맥박을 측정할 때 간호조무사는 반드시 엄지손가락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거 안 되겠죠. 이거 아니죠.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써 문제를 다 풀어봤고 맥박도 오늘 이 시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신 학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